안녕하세요. 이화TV 유니한 홍인지입니다. 아직 더운 여름의 흔적이 모두 가시지 않은 요즘,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학기 유니한은 의뢰인의 추억을 찾아 여러 장소를 찾아가는 유니한 추억흥신소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는 미디어 비평쇼 썰레바를 방영합니다. 이번 달 유니한 추억흥신소에서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통영에서 온 제이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이사를 왔는데 너무 먼 곳에서 이사를 와서 어릴 적 친구들 만나기도 너무 쉽지 않고, 성인이 된 후에 이사를 좀 와가지고 새로운 동네 친구를 만들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좀 가끔씩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이씨의 추억을 찾아줄 첫 번째 장소는 집 근처 초등학교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았던 기억 아직 생생하죠? 조금 창피하더라도 가끔은 그때처럼 놀아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동상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학교마다 동상에 얽힌 전설이 있잖아요. 책 읽는 소녀상의 눈이 돌아갔다든가 하는 거요. 제이씨 학교에는 무슨 전설이 있었나? 떠올려보세요.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추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역시 100원짜리 불량식품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착하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맛있더라고요. 캡슐 뽑기도 알죠? 저는 용돈 5,000원을 모두 뽑기에 썼다가 엄청 혼난 기억이 있어요. 제이씨, 가까운 학교 앞 문구점에 가보면 어때요? 1,000원짜리 두세 장은 챙겨야 해요. 이제 100원짜리 과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동네는 학교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중고등학교만 7개였나? 저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항상 늦잠을 잤어요. 등교 시간은 저보다 훨씬 빠르면서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다 보면 제 옆으로 달려가는 오빠를 보고 웃곤 했죠. 제이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때의 교복 아직 가지고 있나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먹는 떡볶이도 빠뜨리면 안 되죠. 떡볶이에 야끼만두 하나씩 넣어서 먹으면 그게 우리의 천국이었달까요. 하지만 제이씨, 우리에게 행복한 추억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옆 고등학교에서 등교하던 언니들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도 누군가 걸어놓은 하얀 꽃이 있더라고요. 어릴 적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처럼 언니들이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은 고향에 두고 왔지만 그때의 추억은 언제나 제이씨와 함께 있잖아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너무 그리울 땐 근처 학교를 찾아가서 추억 속의 친구들을 만나는 건 어때요? 저희 추억흥신소가 함께 할게요. 자, 벌써 지난달이죠? 화제가 되었던 부산행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그 부산행 변칙 개봉으로 대형 배급사 횡포가 아니냐, 소형 배급사 죽이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맞다. 이번에 유정 씨가 리포팅 하셨다면서요? 그래요? 그럼 화면 먼저 보고 와서 얘기할까요? 영화 부산행이 올해 첫 1000만 영화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국형 좀비 영화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 첫 1000만 돌파 영화이자 역대 한국 영화 중 흥행 순위 12위라는 대기록을 남긴 영화 부산행의 변칙 개봉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행은 지난 7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전국 영화관을 통해 유료 시사회라는 이름으로 개봉일을 앞당겨 영화관을 점령하였는데요. 그 결과 약 1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곧 변칙 개봉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부산행이 변칙 개봉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
천만 관객까지 달성한 이상 개봉을 앞둔 다른 영화들도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부산행 변칙 개봉으로 본 한국 영화 배급사의 문제점이 되겠네요. 천만 영화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에 변칙 개봉이란 오점을 남기게 된 셈이죠. 사실 대형 배급사 독점 문제나 한국 영화 배급사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부산행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또 그게 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근데 그 배급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간단히 말해 영상물을 공급, 판매, 유통하는 회사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CJ나 쇼박스, 메가박스 등이 있고요. 그럼 그런 대형 배급사들이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서 밀리는 소형 배급사들이 입지가 사라진다는 게 논점이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3사가 영화계에선 지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설명 영상이라도 보고 와서 얘기할까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역대 흥행영화 순위 20위 안에 드는 영화들 중 15개가 국내 3대 대형 배급사로 꼽히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가 배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전국 영화관 388개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전체의 약 80.1%를 차지합니다. 또한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스크린 수는 전체의 약 92.2%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시장은 사실상 3대 기업의 완전 과점 체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네요. 대기업들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등 전 과정에 개입한다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렇죠.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네 그룹 영화 상영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시장 논리에 순응하면서 영화 산업을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특정 기업에 치중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의 스크린 독점으로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주 두 분 의견이 극명하시네요. 그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해버리면은 중소업 영화 기업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영하는 영화관이 너무 적어서 보지 못한 적이 꽤 있거든요. 영화에서의 다양성을 많이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배급사들이 대형 배급사 때문에 자유롭게 영화를 배포하지 못하는 단순히 그냥 기록 깨기에 약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영화만 거의 막 버스 배차 시간표처럼 10분 간격으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선택의 제한도 받게 되고. 시민분들도 대형 배급사가 스크린을 독점하게 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하지만 이런 이전의 영상들이나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무조건 대기업의 탓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달까?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영화 산업의 기본적인 시스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왜 싸웠나 싶어요 진짜. 국내 영화 산업 구조가 외국 메이저사에 의해서 종속된 산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정말 독립 프로덕션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중소 프로덕션의 몰락과 그리고 또 해체 과정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계속. 두 분 드디어 합의점을 찾은 건가요? 맞아요. 이러한 유통배급 구조를 따르다 보면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의뢰 입장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 영화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영화 산업 시장을 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1948년 파라마운트를 포함한 8개의 영화 스튜디오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들이 극장 소유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독과점 체제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블록버스터 영화만을 상영할 경우에는 정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영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영화 배급사 상설협의체 구성, 마이너 쿼터제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대형 배급사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의 상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객들도 단순히 흥행을 위한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윤희안, 박유정입니다. 고품격 미디어쇼 썰레바를 통해 본 한국 영화 산업과 그 독과점 문제.
잘 보셨나요? 천만 영화란 타이틀 뒤에 숨겨졌던 국내 배급사의 모순된 구조. 그동안 우리는 보고 싶던 영화들을 선택해온 것인지 아니면 선택당해온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제발!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때로는 관객의 선택권을 빼앗으며 영화 시장을 어지럽히는 국내 배급사들. 익숙함에 가려진 문제를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할 때 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